네, 오늘 좀 갈팡질팡한 구간에서 여러 가지 또 고민들 안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이종복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장 지수 강보합권에서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조방원, 전력까지 해서 다시 한번 시장 전면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고요. 하나시스템이 엄청난 또 폭발력을 오늘 장중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좀 올랐다가 탄력이 떨어지려나 싶은 움직임도 좀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방산에서 두 종목으로 이제 언급해 주신 종목 중에 하나가 또 한국항공우주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오늘 특징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핵심 파악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요, 그죠? 우리나라 시장 진짜 너무 강한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운명이죠, 운명. 해외 시장 약세, 국내장 상대적 양호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말에 노이즈 계속 나왔죠. 근데 여러분들 이종복 성격 아는 사람들 다 알겠지만 나는 전쟁, 그다음에 코로나 아니면 등 그 안 좋은 쪽 얘기는 잘 얘기 안 해요. 근데 그걸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 성향이라는 거 꼭 알고 가시고, 방송을 내가 2022년도부터 했죠. 원래 중간에 한 10번도 넘게 빠졌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계속 하는데, 그 꼭 내 스타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그 이슈나 이런 거를 잘 얘기를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지, 부각을 안 시킨다고 해야 되겠구나. 그냥 툭 하고 던지고 가요. 주말에도 어쨌든 이스라엘 쪽에서 먼저 날아갔으니까 반대편에서도 대응하는 것은 필연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나오는 얘기들은 니들 공격 멈추면 우리도 멈출 거야,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긍정적인 기사가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이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그게 1시간 만에 나오고 그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머릿속에 딱 넣고 시장을 봐야지, 안 그러면은 시장 대응 못 합니다. 해외 시장 약세, 국내장은 상대적 양호에 노이즈 계속 나왔고 등.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눈여겨보는 거는 펀더멘탈이잖아요. FOMC죠, FOMC. 그 다음에 또 G7도 마찬가지겠죠? 특별한 결론을 확 내지는 않아도 서로 으르렁거리지는 않겠죠? 반영되는 거죠, 여러분.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걸 어떻게 놓고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 좀 말이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은 진짜 운이 좋은 거고, 그 전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그죠? 그 어떻게 보면 무시당했다고 해야 되는 게 맞죠. 그 무시당한 거가 폭발하는 순간에 해필이면 저런 일이 벌어졌으나 그것도 우리나라의 강세를 막지 못한다. 딱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내가 딱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어요. 막을 게 없어요. 심지어는 전쟁 터져서 유가가 지금 $100, $120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그거 갖고 한마디 하고 싶지만은, 그쵸, 여러분? 유가가 지금 급등하는 게 문제가 있어서 급등하는 게 아니고, 언제는 경기 침체 때문에 유가가 $50도 깨진다는 소리가 나온 게 엊그저께인데, 갑자기 전쟁 터져서 $100, $120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딱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준이 진짜 명확하고 일정하니까, 나는 내가 그 생각하는 그 나의 인사이트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없어요. 우리나라 시장 밀어낼 명분조차 아무것도 없어요. 외국인들은 주식하고 선물 쪽도 보다시피 쟤들은 갖고 있는 게 없고요. 주식시장은 우리나라 기준에 2달 만에 거의 800포인트 이상 폭등을 한 거죠. 그런데도 밀릴 명분이 안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FOMC 눈치 봐가면서 이쪽 저쪽 나오는 뉴스 봐가면서 장은 움직이겠죠. 요 정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갈 만한 게 어디냐, 딱 갈 건 딱 정해져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아직 찾지는 않았지만은 아는 사람들만 아는 거죠. 모르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아는 사람은 모를 수가 없는, 조선 방산 에너지 AI 등 강세인데 이게 다 포트폴리오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얘기할게요. 조선주는
꺾일 기미가 없다는 얘기 최근 한 달 내내 얘기했고요. 예전에는 이종복이나 조선주를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좋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은 삼성중공업만큼은 단 한 번도 나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삼성중공업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는데 보다시피 80%밖에 못 올라간 거예요. 이거 10,000원대를 기준으로 하면은 어마무시하게 올라갔는데 80%밖에 못 올라갔다. 이 거꾸로 얘기하면 아직도 올라갈 여력이 크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다만 이격이 떠 있거나 막 날아갈 때 따라가면 나한테는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여러분. 그 대신 우리한테는 좋은 소리를 못 들어도 그걸 나는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매수를 잘못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쨌든 조선주 삼성중공업인데 지금 잘못하다가는 HD 현대중공업 329180 코드 번호예요. 이 주식도 갈 것 같아요. 불안해요. 이거 갈까봐. 어쨌든 조선주 너무 잘 가고 그 다음에 방사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쟁 관련 어쩌고 막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다만 넘버원 온리원 한화 시스템 지금 또 이게 65,000원까지 온 겁니다. 이거는 최근에 거의 50% 올라왔죠, 여러분. 아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80%밖에 못 올라갔는데 이건 1년으로 따지면 300%가 넘게 올라갔죠. 그죠? 거기에 최근 한 50%가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만에 50%가 올라가는 거죠. 이런 걸 따라가서 물어보면 이종복이가 좋게 얘기 안 한다는 거죠. 그죠? 어쨌든 한화 시스템 기똥차게 가고,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도 이제 10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등락 혼조는 나올 거예요. 그죠? 예. 대신 요거 하나만. 여기 지금 보다시피, 지금 한국항공우주서부터 요 조선주까지만 얘기할게요. 이쪽이 다 여러분들 시청자 공약 종목이에요. 시청자 공약 종목. 보이죠? 한화 시스템 뭐 1년 내내 얘기하고 있는 거고, 한화 시스템이 이게 시청자 공약으로 2번 연속으로 들어간 거고요. 5월 달.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목표가로 얘기한 게 75,000원에서 8만원. 이게 4만원 할 때입니다. 4만원 할 때. 그리고 나서도 그 뒤로도 이 시간에 그냥 뭐 눌림이 나오면 적극 관심 뭐 하면서 그죠? 얘기 좀 해줬어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한화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가 최종은 20만원대도 갈 수 있다라고 한 게 5월 9일입니다. 다만, 중간에 걸터가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 중간에 걸터가는 자리가 12만 5천원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20만원 보고 지금 막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하거나 눌릴 때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조선 방산 얘기했고 에너지는 더 강력하죠, 여러분. 이종복이가 이 시간에 되게 자주 얘기하는데 섹터 전체로 놓고 보면 조선주, 방산주, 에너지주로 놓고 보면 우리는 에너지를 더 강력하게 얘기한다는 얘기를 진짜 얘기 많이 했는데 내가 얘기하는 그 에너지의 대표적인 것은 전력이에요, 여러분. 전력. 여기 지금 보시면은 5월 달부터는 전력주를 더 강력하게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LS일렉, 현대일렉트릭, 뭐 산일전기 이게 이제 핵심주로 얘기해 주는 거고 진짜 종목이 많죠. 조선주는 삼성중공업 하나, 방산주는 한화 시스템하고 한국항공우주 해서 2개. 거기에 한화 엔진을 그냥 사이드로 슬쩍 껴주는 거고 대신 전력은 달라요, 여러분. 전력은 상당히 굵은 거, 그 다음에 중간형, 그 다음에 순환매가 나올 만한 거, 그 다음에 완전 날바닥거. 그 날바닥거는 수십 개가 넘죠. 전력이 방송 중에는 매수할 만한 주식으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전력이에요. 진짜 잘 가죠. 그 다음에 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6월 12일 날 조선 꺾일 기미조차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조선주 쪽은 뭐 꺾일 기미가 없다 뭐 한 얘기 진짜 얘기 많이 해주죠, 여러분들한테.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가장 강력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고 그 강력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에서 이종복이가 딱 찍어준 그것도 시청자 공약으로 그쪽이고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지금 저쪽 섹터마다 움직임이 좋은 게 한화 시스템이 날아가면서 한화가 따라가는 거고요. 여러분 LS일렉이나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산일전기 등
이쪽이 강력하게 가면서 LS가 따라가는 거고요. 근데 이게 원래 LS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LS 일렉보다 먼저 더 강력하게 얘기했던 주식이에요. 근데 다 보면 단기간에 올라온 폭이 되게 크잖아요. 삼성중공업은 거의 1년 만에 80%밖에 못 올라왔는데 LS 같은 거는 두어 달 사이에 80%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런 걸 따라 붙으면 우리는 좋은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전력에 효성중공업도 있거든요. 이것도 거의 더블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효성중공업이 강하니까 효성 같은 주식이 끌려간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 각 섹터에서 날아가는 종목들이 지주사를 끌고 가는 형태의 장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주사를 따라가면 안 되고 저쪽 섹터에서 움직이는 애들을 저점 매수를 해야지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가는 것은 나중에 뒤통수 맞으면 그대로 밀려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를 더 얘기해 주면은 여기 보면 예전 같았으면은 이렇게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포스코 이너내셔널이라고 하죠. 보다시피 포스코 이너내셔널도 지금 10% 급등하지 않습니까? 그 과거 같았으면은 포스코 인터가 이렇게 9% 10% 올라가면 포스코 그룹이 다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안 그렇죠. 그런 인사이트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냐면 지금은 딱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 정해져 있고 그 정해져 있는 주식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다가 얘들이 대부분이 시총 상위를 차지해요. 코스피 200류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수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주식이 그냥 막 날라다니니까 오히려 선물이 끌려 올라가는 시장이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장은 종목들이 너무 기똥차게 움직여서 다른 게 소외받는 거. 아이러니하죠? 우리나라 12년 변곡점 넘어가는 장이 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I인데 AI도 지금 보시면은 삼성 SDS가 드디어 이렇게 날아가요. 내가 이걸 왜 얘기하느냐면은 삼성 SDS도 클라우드 쪽에 대한민국 최고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나자빠져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시청자 공약이나 종목 진단 들어왔을 때 얘기했던 주식들이거든요. 얘네들이. 이게 여기 찾아놨을 건데, 여기 있다. 여기 보면 삼성 SDS 11만 원대 누가 물어봤어요. 연초예요, 연초. 저 때 장이 그렇게 뭐 엄청나게 날아가고 그런 장 아니었죠. 삼성은 삼성이야. 이름 석자 걸고 얘기할 수 있어. 이건 더 사는 거야. 근데 삼성 SDS는 종목이 딱 하나잖아요. 그죠? 2차 전지하고 다르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장 할 말이 없어요. 너무 기똥차고 삼성 SDS가 저렇게 가는데 이게 시총이 10조가 넘는 주식이거든요. 시총 10조짜리가 10% 올라가면요. 시총 100조짜리 1%를 커버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시총 300조거든요. 이거 1% 빠져요. 삼성 SDS 같은 주식 두 개만 있으면 지수 위로 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지금 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결론, 이런저런 요인으로 그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준비가 돼 계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또 강한 상승장에 정말 땡큐이실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께는 또 애석하기도 하고,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할 말 없다라는 말로 오늘 장에 딱 요약을 해주셨는데, 지금 양대 지수가 빨간불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믿고 가도 되는 건지, 네, 남은 시간에 전략도 함께 마무리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뭐 내가 누차 얘기지만은 우리가 300부터 장을 거품을 몰고 왔는데 지금 종합 기준에 거의 8,900이 올라온 거거든요. 종합 기준에 거의 8,900이 올라왔는데도 지금 느낌이 이게 참 그죠? 예, 이건 원래 정수는 이쪽으로 좀 조종을 받고 가는 게 그게 정상이거든요. 만약에 391 돌파, 386 지지 체크 놓고 추세 패턴 중요성 2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만약에 우리나라의 모든 주식, 지금 반도체 2차 전지도 무조건 올라가도 되고도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가 문제인 거냐면은 저쪽이 저렇게 너무나 강력하게 가고 그냥 막 거의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그냥 다 올라가 버리면은
주식시장이 매일같이 폭등해버리면은 지수가 막 500피, 1000피가 그냥 일주일만 해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장이거든요. 우리나라 장이. 그러니까 어느 쪽 한쪽에서는 피해를 받아야 돼요. 대신 피해를 받은 만큼 나중에 먼저 간 쪽이 눌릴 때 그쪽이 울분을 토하겠죠. 그때 울분 토할 때는 초강력으로 울분을 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적절한 포트폴리오예요, 여러분. 적절한 포트폴리오. 그죠? 어떤 섹터든 마찬가지로. 그죠? 이종복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얘기는 딱 그겁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이제 초강력으로 가는 섹터에서 그나마 어느 쪽이 조금 더 매력이 있고 유리할 수 있느냐. 전력. 그죠? 그나마 소외받는 섹터 중에서 어느 쪽이 매력이 있느냐. 반도체 2차 전지. AI는 딱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AI가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되고, 잘 가는 쪽 해갖고 미스터 진단에서 포트폴리오를 넣을 때 그럼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이종복이가 미스터 진단에서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있거든요. 예, 그런 거 참고하고 시장 대응하면 되겠죠, 여러분. 지금 장은 그냥 돈 버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중요한 내용 저희 많이 들었네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이 시간에 그동안 짚어줬던 그 섹터와 종목에 대한 리뷰도 오늘 한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짚어주셨는데 들으시면서 정말 적중도가 높았구나라는 거 캐치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요, 이런 핵심 종목들을 저가에 매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지주사 같은 것들은 조금 주의해야 된다. 따라가는 매매가 또 이제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주의하시면서 계속해서 핵심 종목들을 싸게 잘 모아나가는 방법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